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재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 행사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압도하는 전 세계 나라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동양의 나라에 지금은 전 세계 나라들이 고개를 숙였다는데요. 도대체 그날 행사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로웰, 뉴욕 소방청 구조대장입니다. 소방관으로 25년, 9.11 테러 당시 구조 현장에도 있었죠. 그날의 공포와 절망은 아직도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PTSD로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 임무를 계속합니다. 2023년 서울 국제재난구조 시뮬레이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이 나라의 발전된 모습이 놀랍긴 했지만 소방 분야만큼은 다를 거라 생각했죠. 뉴욕에서 오신 로엘 씨 환영합니다. 한국 소방청 관계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친절했지만 제 머릿속에선 이미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기술 복제국가, 선진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나라. 실전 경험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세계 각국의 소방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모두 소방 선진국들이죠.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비는 좋을지 몰라도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 않을까? 독일 대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대표 사토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스템을 배워갔지만 정신은 배우지 못했어요. 첨단 장비만 있다고 구조가 되는 게 아니죠.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도 기대는 해봅시다. 최소한 장비는 구경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대화를 들은 건지 옆에 있던 한국 소방관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봐요.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네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9.11과 수많은 재난 현장을 겪어온 베테랑이라는 자부심이 눈을 가리고 있었죠. 훈련은 훈련일 뿐, 감정은 약점이다라는 제 오랜 신조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며 서로 다른 나라의 소방 장비와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독일의 정밀한 구조 장비, 일본의 효율적인 시스템, 프랑스의 혁신적인 접근법, 그리고 한국의 부스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화려한 첨단 장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다인가요? 저도 모르게 실망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소방청 대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필요한 것만 준비했습니다. 로웰 대장님, 그 답변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더 질문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의 화려한 전시와 비교하면 한국의 부스는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DYNAMIC KUREA라는 문구만 크게 걸려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환영 만찬에서도 각국 대표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조롱 섞인 대화가 오갔어요. 저 역시 그 대화에 동참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방 선진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나라로만 보였으니까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한국 측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 내일의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내일은 각국의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국의 시연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행사장은 이미 활기찼습니다. 각국 소방대원들이 자국의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독일 팀은 고층 빌딩 붕괴 상황을, 일본 팀은 지진 후 화재 대응을, 우리 미국 팀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을 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한국 팀 준비 상황을 살펴보는데 특별한 장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기본적인 소방 장비와 몇 명의 소방관들만 있을 뿐이었죠. 호기심에 한국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물었어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기본 화재 대피 훈련입니다.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독일은 첨단 로봇을 동원한 고층 빌딩 구조, 일본은 드론을 활용한 재난 상황 매핑, 우리는 특수 화학물질 대응. 그런데 한국은 그저 기본 훈련이라니요? 기본 훈련이요? 그게 전부인가요? 제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답변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기대할 게 없겠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돌아가 한국팀의 계획을 전했더니 예상대로 실망스러운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게 전부라고.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사토시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직 초보 단계인가 보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수준이네요. 시뮬레이션은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독일팀의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원격 조종 로봇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내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 같았죠. 일본팀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 프랑스팀의 창의적인 접근법, 모두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우리 미국팀의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나섰어요.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우리가 자신 있는 분야였거든요. 9.11 이후 개발된 특수 방호복과 탐지 장비를 활용해 완벽한 시연을 펼쳤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죠.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순서인 한국팀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솔직히 기대감은 제로였습니다. 기본 화재 대피 훈련이라니 소방 훈련장에서 새내기들이 하는 수준일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행사장 앞줄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른 시연 때는 보지 못했던 분들이었죠. 호기심에 옆자리의 한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신가요? 그의 대답은 예상치 못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생존자들과 유족분들입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최악의 재난 중 하나라고 들었던 그 사건의 생존자들이라니 왜 이런 국제 행사에 초대된 걸까요? 일본의 사토시가 비웃음을 흘렸어요. 훈련을 감정극으로 만들 셈인가? 전문가들 앞에서 감정에 호소하다니.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소방은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왔으니까요. 훈련은 훈련일 뿐 감정은 약점이다라는 제 신조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행사 진행자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방청의 기억하는 구조라는 주제로 시연이 있겠습니다. 기억하는 구조?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었어요. 소방과 구조의 기억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곧 그 답을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소방대원들이 무대에 올랐고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어요. 행사장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한국 소방대원들이 무대 중앙에 정렬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나라의 시연 때와는 확연히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꼿꼿이 앉아 관찰했죠. 과연 어떤 기본 훈련을 보여줄까? 의구심과 함께요. 무대 중앙에 서 있는 한국 소방대원은 약 10명. 특별한 장비도 화려한 연출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첨단 기술을 뽐내는 동안 그들은 그저 기본 소방 복장만 하고 있었어요. 영상도 음악도 없었죠. 그저 침묵만이 행사장을 채웠습니다. 뭘 하려는 거지? 옆자리의 독일 대표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도 앞줄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신경 쓰였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이라니 왜 그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제가 알기로는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방화로 시작된 화재가 지하철 전체로 번져 많은 사람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했다고 들었어요. 9.11과 같은 해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재난 전문가로서 세계 각국의 주요 재난 사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한국 소방대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생존자분들과 유족분들이십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기억하는 구조를 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생존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 측 관계자 중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군. 전문가들 앞에서 쇼를 벌이다니.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소방은 과학이지 감정이 아니다. 항상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에 한국 소방대원들이 일제히 헬멧을 벗었어요. 그리고 앞줄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행사장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소방대원들이 노인들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한 명씩 노인들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독일 대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국제 행사에서 이런 퍼포먼스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 소방대원들은 이제 모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몇몇은 당혹스러워했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1분, 2분. 그들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보여주는 걸까? 훈련 전에 이런 퍼포먼스가 왜 필요한 거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9.11 현장에서 동료들을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혼돈과 절망.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마주했을 때의 그 무거운 책임감, 문득 한국 소방대원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 감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났을까요? 무대 위 소방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어요. 우리는 오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 대응 기술과 시스템은 희생의 교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행사장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화재와 구조작업, 그리고 희생자들. 영상은 이어서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의료 현장까지 한국의 주요 재난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스크린에 자막이 떠올랐어요. 이들의 목숨이 있었기에 오늘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9.11 당시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의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 갑자기 그 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구조의 의미였어요. 영상이 끝나고 한국 소방대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행사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소방대장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분간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재난의 희생자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동료들을 위해서요. 그 말과 함께 무대 위에 한국 소방대원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경건했어요. 화려한 장비도 첨단 기술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훈련 전에 이런 의식을 왜? 제 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9.11의 기억, 그날 잃은 동료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된 악몽들. 행사장에 모인 각국 소방 관계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던 표정들이 점차 숙연해졌어요. 재난 현장에서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 무게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무릎 꿇은 소방대원들 앞으로 앞줄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그분은 한 소방대원 앞으로 걸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장면에서 무언가 강렬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첨단 기술과 화려한 장비가 가득했던 다른 시연들과 달리 이 순간은 오직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희생자와 구조자, 생존자와 소방관, 그들 사이의 깊은 연결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문득 9.11 이후 희생자 가족들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느껴졌던 상실감과 절망, 그리고 동시에 감사의 마음, 그리고 제가 느꼈던 무력감과 책임감, 그 모든 감정이 다시 밀려왔어요. 3분이 지나고 한국 소방대장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맺혀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기억하는 구조입니다. 첨단 장비나 화려한 기술이 아닌 희생자들의 교훈을 기억하며 발전시킨 우리만의 방식입니다. 무대 위에는 간단한 모형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고층 건물의 일부와 지하철 차량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해 보였어요. 이게 전부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각자 위치에 서자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어요. 드론도 로봇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방대원들의 움직임만 있었죠. 그런데 그 움직임이 묘하게 정확했어요. 지하철 화재 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에서 소방대원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들은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연기와 불꽃 속에서의 호흡법, 생존자 탐색 방법, 대피 유도, 모든 동작이 실전에서 온 것 같은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저건 독일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움직임이야. 맞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매뉴얼에서 배운 것이 아닌 실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각 재난 상황에 맞춘 정확한 대응, 생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접근법,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들의 시연에 몰입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희생과 교훈을,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지혜를요. 문득 제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저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낸 교훈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첨단 장비보다 강력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어요. 실제 재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의 사진들,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 유독가스로 가득 찬 터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사진들은 마치 9.11의 악몽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삼풍백화점 붕괴 장면이 나왔어요. 한순간에 무너진 건물, 그 속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 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모습과 작은 틈새를 통해 구조되는 생존자들의 얼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사진들도 이어졌습니다. 바다에 가라앉는 배,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수색하는 구조대원들,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절망적인 모습,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운 의료진과 소방관들의 지친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영정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스크린 아래에는 한 줄의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목숨이 있었기에 오늘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졌어요. 9.11 당시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못한 제 동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이크 콜린스, 데이비드 워커, 제니퍼 로드리게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소방 시스템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무대 위의 한국 소방대원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단순했지만 그 정확성과 집중력은 놀라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고급 장비나 첨단 기술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옆자리의 독일 대표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들은 장비가 아니라 경험으로 움직이는군. 맞습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실전 경험이 묻어났어요. 화재 현장에서의 호흡법,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의 이동 방법, 생존자 발견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접근 방식, 모든 것이 실제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스크린의 사진들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재난 대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기술과 장비를 넘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문득 9.11 이후 받았던 트라우마 치료를 떠올렸습니다. 상담사가 저에게 물었던 질문. 마이클, 당신은 왜 여전히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나요? 그때 제 대답은 단순했어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의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재난 현장들은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당신은 단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행사장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지켜보던 각국 소방 관계자들의 표정이 변해 있었어요. 처음의 의심과 조롱은 사라지고 이제 깊은 존중과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기술과 시스템에만 집중했는지, 소방의 본질, 즉 사람을 구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일의 의미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반전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한국 소방대원들의 시뮬레이션은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여준 화려한 장비와 첨단 기술 없이도 그들은 놀라운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고층 건물 화재 대응, 지하 공간에서의 구조, 대규모 인명 대피 등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저건 기본이 아니야. 프랑스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준이야.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들의 모든 동작에는 깊은 경험과 지식이 녹아 있었어요. 연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법, 위급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생존자를 구하는 전략. 그것은 단순한 기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것은 고층 구조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드론이나 특수 로봇 없이도 그들은 마치 벽을 타는 듯한 움직임으로 신속하게 상층부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질식 상태의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하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건 수백 번 반복한 동작이야. 독일 대표의 목소리가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움직임이지. 한국 소방대원들은 이제 연기 속에서의 시야 확보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장비만으로도 그들은 마치 투명하게 연기를 꿰뚫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9.1일 당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연기 속에서의 방향 상실이었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저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적 숙련을 넘어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희생자들을 향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기술과 장비에만 의존해왔는지, PTSD로 고통받으면서도 그 트라우마를 직면하지 않고 더 나은 장비와 시스템에 의존해왔던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소방대의 시연에는 첨단 기술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희생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그들은 재난을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고 배워야 할 역사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부분은 대규모 인명 구조 상황이었어요. 한국 소방대원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의사소통은 최소한의 신호만으로도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그들은 모든 생존자를 성공적으로 구조해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였어? 일본의 사토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에 한국팀을 조롱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저 역시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9.1일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장비와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과연 그것이 본질이었을까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바로 희생자를 기억하는 마음과 구조의 진정한 의미를 한국 소방대원들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갈 무렵 행사장은 이미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각국 소방 관계자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한국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던 환자가 갑자기 일어선 것이었어요. 그는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순간 구조된 환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 남성이었어요. 약 70대로 보이는 그분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에 약간의 불편함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강인했어요.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노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말했지만 곧 영어 통역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20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의 생존자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실제 생존자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환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끔찍한 재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재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지하철에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고 연기가 가득 찼죠.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누군가가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는 강인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소방관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분은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저에게 씌워주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숨죽인 흐느낌이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9.1일 당시 자신의 장비를 시민에게 주고 희생된 동료들이 떠올랐거든요. 이재호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젊은 소방관들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행사장 전체가 기립했어요. 자발적인 기립박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일어났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독일 대표, 일본 대표, 프랑스 대표, 처음에 한국팀을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억하는 구조였습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며 그 교훈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이재호 씨는 무대 위 소방대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방대장이 앞으로 나와 그를 부축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의 만남, 희생과 교훈의 연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 소방대장이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박수는 계속되었고 저는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이 순간 제가 왜 소방관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적과 배경을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연이 끝나고 이재호 씨와 다른 생존자들, 그리고 유족들이 무대 위 소방대원들과 포옹을 나누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깊은 연결의 표현이었어요. 희생자와 구조자, 과거와 현재, 슬픔과 희망,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9.1일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장비와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과연 그것이 본질이었을까요? 한국 소방대원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발전은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소방대장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로요. 제가 배운 것, 그리고 앞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적이나 배경에 따른 구분은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경험을 공유한 동료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소방대장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엘 씨.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유창한 영화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시연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첨단 장비나 화려한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억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구조를 넘어 기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군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며 그 교훈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 소방대장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소방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모든 재난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9.1일 이후 우리는 물론 더 나은 장비와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희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소방 시스템, 장비, 훈련 방식.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출동 전에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요. 저는 깊이 감명받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요? 단순한 기술적 향상을 넘어 소방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 뉴욕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전시하는 화재 교육관을 제안할 겁니다. 9.1일의 희생자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재난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공간이요. 벽면에는 우리는 희생 위에 세워진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문구를 새길 겁니다. 한국 소방대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진 생각이네요. 우리도 당신의 교육관에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의 표현이었어요. 행사장을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제 동료들에게 오늘 배운 것을 나눌 거예요. 소방의 본질, 기억하는 구조의 의미, 그리고 희생자들로부터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PTSD로 힘들었던 지난 날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 기술과 시스템에만 집중했던 제 자신. 이제는 그 트라우마를 직면할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구조의 시작이니까요. 뉴욕 소방청으로 돌아간 첫날, 저는 동료들을 모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어린 표정들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더 나은 소방관이 될 수 있을까? 그로부터 6개월 후 뉴욕 소방청에는 새로운 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억의 불꽃 소방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그곳에는 9.11을 비롯한 모든 재난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생 위에 세워진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 매일 아침 출동 전에 우리는 이제 그곳에 모여 잠시 묵념을 합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저는 서울에서 무릎 꿇었던 한국 소방대원들을 떠올립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진정한 소방의 본질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기억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교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소방대원들이 3분간의 침묵으로 전 세계에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어요. 이런 구조대는 처음입니다. 그날 행사장을 나서며 제가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